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0월 11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2주차 금요경마입니다. 자, 지난 1주차의 흐름처럼 하위 등급 마필 간의 레이스는 상당히 기복마 편성이 상당수 포진해 있고요. 상위 등급 경주는 인기마 접전 레이스가 상당히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자, 아무래도 2주차 경마의 흐름도 지난주처럼 좀 어려운 흐름이 예견되는데요. 매경주 인기마뿐만 아니라 복병 전략까지 낱낱이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4번 한비태양이 매번 앞선을 공략한 이후에 뒷심부적으로 무너졌습니다만 지구력 보강에 신경 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전력으로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제가를 반가지 큰고리 제가를 다시 한번 착용을 하면서 말의 전력 보강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오히려 외곽의 유리함으로 감고 올라서는 전개를 기대해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개인적으로는 3번 끝판 클로저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갑니다. 이번에 혀 보정끈까지 착용을 하면서 좀 더 안정화된 경주력 보강에 신경을 쓰고 출전하고 있는 만큼 인코스의 이점을 살리는 선두권 강공 기대해보겠습니다. 선두 장악에 나설 공산이 크고요. 전구간 유리한 전개 운영으로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9번 TGB 중심마로 강주를 드립니다. 게이트도 안쪽 들어와 내선에서 수월하게 선두 2선 자리하고 유리한 전개 운영까지 가능하고 지구력 보강에도 만점을 기한 3번 마크원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직전에 입상을 끌어낸 최성현 기수가 다시금 계승을 하고요. 직전 정도 레이스 흐름 따라가며 마지막까지 끈기를 발휘할 적정거리 출전 10번 픽스라이더가 되겠고요. 이번에 줄어든 거리라고 한다면 본인의 적정거리 출전이기 때문에 보배드리면 선정 가능성 높다 판단합니다. 원찬스의 다양한 질주 습성과 그 전개 이점을 승급전에서도 여지없이 발휘하기를 그만큼 좋은 컨디션 가지고 있는 말이고요. 내선 인코스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도 가능하고 1600m 적정거리로 보입니다. 최근에 연달아 졸전을 충분히 편성호기만 남아낼 3번 글리터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하나, 둘, 셋, 4번 연속 1번 게이트입니다. 선행마로서는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경주 조건을 연이어서 받고 있는데요. 선행을 나서는 것이 가장 유리한 원더풀라이언의 게이트 조건은 분명히 짚어드려야죠. 따라가는 전개 운영으로도 경쟁력을 선보였기 때문에 승급 이후 요주 7번 닥터시크 승급 이후 두 번째 경주 충분히 경쟁력이 높다 평가가 되고요.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꾸준하게 6등급 무대에서 실전 변화의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는 말들 간의 접전 레이스입니다. 자, 이번에 한결 경주권 유리해지고 입상 한 자리 가까이 가 있는 마필들이 어떤 도전 세력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금요 경마의 스타트 부산 3경주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3파전이 우선 인정이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전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마로 등극하게 될 3두의 말을 쉽게 무시하긴 힘든 구도다라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서 2번 파워 원더풀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 원더풀은 데뷔전은 외곽 게이트 불리함, 빠른 흐름, 불리함 속에 완성도가 좀 떨어졌었던 상황이었고요. 직전 경주에는 조금 다소 호전되는 기미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확연하게 힘이 붙은 상태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는 비록 에코선이라는 말하고 우승마하고 육마신차로 마신차가 크게 벌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본인이 마신차를 벌렸으면 별렸지 쉽게 지지 않을 만큼 힘이 확연하게 차 있다는 부분 꼭 강조를 드려보고 싶고요. 함께 응수할 수 있는 인기마 나머지 두 마리는 8번 영성 브라보 그리고 11번 마성 쾌걸입니다.
자, 8번 영성브라보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순위권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가능성만 타진을 해왔었던 전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뒤늦게 수영훈련까지 하면서 좀 훈련 강도를 좀 많이 높이고 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훈련을 잘 받아낼 수 있을 만큼 영성브라보 역시 직전 대비 힘이 확연하게 붙은 걸음이기 때문에 이 말 같은 경우에는 힘이 붙기 시작하면서 계속 조금씩 앞선을 공략하기 시작하죠. 즉 이번 경주에서도 지금까지 봐왔었던 영성브라보와는 달리 추입보다는 앞선 한 4, 5선 제 생각에는 한 2, 3선까지 붙을 수 있지 않나 라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전력입니다. 11번 마석회걸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어린 말들이 힘이 차기 시작하면서 순발력의 보강이 가장 먼저 돼요. 우리나라 주로 특성상 마방에서도 그렇게 훈련을 먼저 시키기 때문에 순발력 보강이 먼저 됩니다. 11번 마석회걸 역시 직전 경주에는 아주 빨랐던 동피서대회가 이끌었었던 굉장히 빨랐던 흐름 속에서 추입발이 순위권에 만족해야 했습니다만 이번엔 해볼만 합니다. 상대마가 파워 원더풀, 영성브라보 그리고 투투웨이 정도의 그 선행말들, 선입평에 가까운 말들이라고 한다면 마성캐걸이라고 추임력 발휘하지 못하리라는 법 없죠. 여기에 복병으로 저는 10번 자이언트 하트를 추천을 드려보겠는데요. 데뷔전 인기 2위였었던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졸전이었었던 것이 아무래도 모래에 좀 민감했었던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경주에는 조금 더 나아지는 순위 상승 기대치를 갖고 있는 복병입니다. 네, 3경주는 뚜렷한 3파전 양상으로 예측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인기마들의 윤곽이 드러나는 구도인데요. 직전에 함께 뛰었던 2번 파워 원더풀과 8번 영성브라보를 가장 높은 순위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죠. 2번 파워 원더풀은 직전 경주 경합선두 레이스 펼치면서도 제법 끈기 있는 걸음으로 3착을 했는데 당시 낙마했던 비욘드라는 말에게 다소 직선 초입에서 방해도 받은 여파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3착이었고 이번에는 게이트 한쪽에 빠른 말도 없고 아예 선행을 나설 수도 있는 조건 속에 2번 파워 원더풀의 데뷔 후 첫 입상 기대치 가장 높은 형국이죠. 8번 영성브라보도 당시 직선에서 막판에 방해받은 여파가 있습니다. 2번 파워 원더풀과 마찬가지로 방해를 좀 받았네요. 하지만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 뚜렷하게 순발력이 보강되는 모습, 이번에는 앞선에서 타이밍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조건, 8번 영성브라보가 되겠죠. 11번 마성캐걸도 뒷심이 좋은 유형의 마필이고 여기 10마 5번 천년의 구름이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데뷔전 예정이었다가 오른 앞다리 저름으로 취소가 됐었죠. 이후 마방 이적도 있었고 7월 6일 날 주행심사 시 그래도 병력 여파 벗어나 주행심사 때 경쾌한 걸음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엿보였던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은 이 5번 천년의 구름 데뷔전 복병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김지영 의원 10마 5번 천년의 구름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주행심사 내용으로는 믿지 못하는 게 울즐리마방이죠. 주행심사는 정말 잘 뛰어요. 울즐리마방의 신마들은. 그리고 훈련도 정말 좋아요. 자, 문제는 이제 주행심사 이후에 이제 마방 이적을 하고 난 다음에 적응 과정인데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여준 능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 말의 순발력을 믿을 수는 없어요. 주행심사를 울즐리마방에서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즉 실전에서는 경험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간다면 버티기를 가능하진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5번 천년의 구름보다는 오히려 6번 투투웨이 쪽이 기습 선행 쪽이 좀 가깝지 않나 싶어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네, 부산 3경주는요. 편성을 잘 만났고요. 전개도 초반 앞선을 장악해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2번 파워 원더풀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9듀의 앞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직전에 앞말 경주에서 입상을 차지했던 한두의 마필이 상당히 이번에도 주목을 받는 가운데 실전 변화의 기대치가 높은 복병 전력은 어떤 말들이 있을지 4경주도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연속해서 제가 또 해설을 맡았습니다. 자, 부산 4경주 앞말 한정 경주가 되겠고요. 흐름 자체는 빠르게 레이스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말들이 눈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 편성 나름대로 흐름을 딱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말들이 있는 편성이다 보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공략은 가능하겠는데 압축이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3번 투투페어리가 당일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을 것이고 저 또한 무시하기 힘들다라는 부분을 동의를 하기 때문인데요. 3위 승급 착순까지 걸려있는 상황에서 직전 경주에 원더풀 피스가 이끌었었던 레이스 굉장히 빨랐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저는 투투페어리가 솔직히 약간 처진 전개를 해서 너무 당황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최저 배당 2점대 배당을 형성했었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인기 대비 졸전이지 않을까 너무 우려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충분히 올라왔었던 그 탄력을 이번 경주에는 본인의 순발력으로 만회까지 가능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3번 투투페어리의 입상 이상의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후차권으로 나가는 승급 착순에서 자유로운 말들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8번 죄송합니다. 8번 바람의 여신 그리고 5번 천년의 희망 데뷔전 치르고 있는 4번 최강 라이브를 추천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8번 바람의 여신 같은 경우에는 직직전 경주 빠른 흐름에서의 선임력을 발휘하면서 끈기를 발휘하는 경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 경주에서 아예 누군가가 레이스를 빵 이끄는 레이스라고 한다면 바람의 여신이 직전에도 선전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뭉쳐뛰는 선두권이 두텁게 형성이 되는 그런 흐름이 되면서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었던 아쉬움이 있죠. 하지만 직전 경주부터 이미 올라와 있었던 컨디션이기 때문에 2주 만에 빠른 출전 분명 이유가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5번 천년의 희망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순발력이 발휘가 되고 있는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전력입니다. 다만 직전 경주에는 체중이 크게 불면서 좀 무거워진 몸이 좀 아쉬웠다라고 한다면 당일 체중 체킹 꼭 부탁드리면서 체중이 좀 빠지는 것이 좀 유리해 보입니다. 빠지지 않는다면 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유형이니까 선의권에서의 끈기 발휘 5번 천년의 희망에 기대를 해보면서 4번 최강 라이브는 중속이 정말 끝내줍니다. 주행이 심사 당시에도 출발은 주춤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 없이 밀고 올라오지 않고 스스로 뛰어서 중속을 활용하는 그 걸음이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늘어난 1300m에서 불리할 이유 없다 판단합니다. 네, 4경주는 강축의 후착 잡기 그런 유형의 경주로 보입니다. 3번 투투페어리가 직전에 많은 주목을 받은 만큼 입상을 차지했는데 당시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초반 앞선 가담하는 과정에서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입상을 했죠. 자, 이번 경주 8번 바람의 여신이 선두 정하게 나설 듯한데 3번 투투페어리는 내선 인코스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에 다시금 연투 기대치가 충분해 보입니다. 3번 이 투투페어리 재차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8번 바람의 여신은 보여준 순발력 그리고 기승기수의 질주 성향 김어수 기수는 선행을 상당히 잘 받아내는 기수죠. 요편성의 선행을 받아낼 듯합니다. 8번 바람의 여신이 되겠고 자, 이두의 마필 좀 여쭤볼게요. 10마 2번 패션키 주행 심사 때 늦발했어요. 늦발하고 외곽을 그렇게 무리하게 돌고도 막판까지 탄력이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으로 주행 심사 통과를 했던 말이죠. 자, 이번 이 패션키도 발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 또한 1번 아라명마도 이미 최단거리 입상 전력이 있고 직전 경주는 불량주로 컨디션 앞선이 빠른 구도 속에 최선 역주했습니다만 직선 초입 400m 남겨놓고 채찍 놓친 불상사도 생겼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막판에 최선 추진이 아니었다 보는데 자, 김지영 의원, 2번 패션키 10마고요. 1번 아라명마의 가능성 여쭤볼게요. 네, 우선 민병철 의원은 패션키를 먼저 우선순위로 제시를 해주신 상황이니까 패션키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맞습니다. 늦발하고 외곽을 그렇게 돌고도 돌고도 라스트 끝걸음 12초 8 나왔으면 상당히 잘 뛴 걸음이죠. 그런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추진을 합니다. 외곽을 돌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인코스에 말들이 뭉쳐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머리 조금 피해서 한번 뛰어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한 결과가 주행심사 내용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제것말들 상대로 뛴 걸음이기 때문에 따라 뛰는 걸음에서 나온 끝걸음은 인정할 만 하겠습니다만 이번 경주에서는 따라 뛰다가는 그냥 순위권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10마 중에서는 중속이 좋은 4번 최강 라이브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1번 아라명마 같은 경우에는 3위 승급 착순도 솔직히 마음에 걸리고 거기에 12주 만에 출전하는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또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거는 이 말이 이제 이 입상을 차지했을 때 주로 컨디션 자체가 그렇게 무겁지가 않았었다라는 부분이에요. TSI는 5로 나올지 몰라도 주로 컨디션 자체가 무겁지 않았던 주로에서 03초대의 기록이면 글쎄요. 이후에 기록 단축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12주 만에 출전하는 그 이유에 있는 공백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은근히 까다로운 레이스입니다.
중심만은 우리가 이제 힘을 줄 수 있는 요 3번 투투 페어리가 되어 있는데 도전권들이 상당히 난해하게 형성되는 구도입니다. 근데 4경주 안말 경주는요. 편성 호기, 자, 능력 우위를 발휘할 3번 투투 페어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산 6등급 8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두 단출한 편성이지만 자, 그야말로 절대 강자가 없는 난타전 양상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동안 빠른 흐름에 고전을 면치 못했던 초반 느린 마필들이 대거 출전, 의도적인 중거리 1600m 도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우선 주목하는 말은 3번 와일드 제란 유미 되겠습니다. 자, 장기 휴양 공백 이후 직전에 1600m 도전에서 당시 앞선 페이스에 말리지 않고 의도적으로 잡고 후미에서 힘 한 배를 잘했지만 타이밍이 늦어 아쉬운 사착이었죠. 하지만 종반 걸음의 여력은 충분했고 이번에 정상주기 빠른 선행마가 없는 구도입니다. 느리게 흘러갈 레이스 단촐한 편성에 초중반 자리 잡기도 훨씬 더 수월해진 가운데 과거에는 앞선에서도 레이스를 펼쳐낼 정도로 순발력도 장착한 말입니다. 자,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 전개까지 유리한 3번 와일드 제라님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도전권들 최근에 계속해서 타이밍 늦어 자, 단거리에서 여력만 남긴 마필들이 상당수 있죠. 6번 어플리트 0, 5번 킹덤버 여기에 7번 새로운 승자가 있습니다. 자, 6번 어플리트 0은 데뷔 전 7월 26일 경주에서 늦발로 경주를 망쳤고 직전 경주는 자, 발주는 매끄러웠습니다만 인코스 후미에서 모래 맞고 전개 쳐졌습니다. 하지만 막판 걸음은 좋았죠. 이번에 게이트 외곽이 좋아 보입니다. 모래 덜 맞고 전개 운영이 가능하고 직선 출발 후 직선이 가장 긴 1600m 거리에서 6번 어플리트 0의 실전 변화 기대치는 충분해 보이고요. 자, 5번 킹 돈보도 역시 데뷔 후 2번의 경주 모두 빠른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단거리 착승권에 머물렀던 말인데 특히나 5번 킹 돈보는 직전 경주 최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 속에 출발 후 외측을 하게 됐고 자리를 못 잡았죠. 후미 외곽 돌고도 직선에서 뒤늦은 측 역시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의 여력을 남겼습니다. 직전에도 거리가 좀 길었더라면 순위 상승도 가능했던 말인데 여튼 5번 킹 돈보 이번에 적정 거리로 보입니다. 1600m 늘어난 거리 막판 한 발 더 써줄 말로 5번 킹덤버 강조드리고요. 자, 7번 새로운 승자도 직전에 공백 이후 최단 거리 출전 앞선이 빠르고 강한 구도 앞선에서 결판난 그 게임에서 사착을 했는데 역시 직전에 이제 최단 거리 레이스에서도 막판 타이밍만 늦었지 걸음 여력은 좋았어요. 역시 늘어난 거리에서 한 발 더 써주고 정상주기 컨디션도 올라온 7번 새로운 승자까지 도전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부산 5경주 1600m 레이스는요. 정상주기 돌아왔고요. 적정거리 출전, 전개도 매우 유리해진 마필이죠. 편성호기 3번 와일드 제라님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해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3번 와일드 제라님이 훈련식 컨디션만 보더라도 직전하고 또 다르게 더 좋아졌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는 말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 휴양을 다녀오고 좀 성적이 좀 부진했었죠. 데뷔 이후에. 그리고 나서 휴양 공백으로도 충분히 힘 기르는 힘이 차는 시간을 둔 이후에 다시 복귀전을 치르다 보니까 이게 확실하게 좋은 성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직전 1600m 거리 경험해봤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해질 것. 여기에 6번 어플리트 형과 7번 새로운 승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저는 뭐 5번 킹덤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 혈통으로 보면 이거 선행마거든요. 목의 형제마가 팡팡가리예요. 선행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의 습성상 계속 늑발을 하는 게 아닌가. 거세 이후에 아직 회복이 덜 된 게 아닌가. 예, 작년에 거세했습니다. 이 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걱정이 되고요. 오히려 8번 투투데이는 직전 경주에 와일드 제라님과 함께 뛰었죠. 앞선을 공략했었던 전력인데요. 이번에도 선행마가 뚜렷하게 없는 구도 속이라고 한다면 8번 투투데이 감고 올라서는 선행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8번에 대한 평가 궁금합니다. 네, 정례상은 옆편성에서 8번 투투데이가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으로 저도 예측은 합니다. 그런데 직전에도 리슨투미가 이끄는 페이스의 선두 2선에서 다소 인코스 선입 2선에서 적극성을 띄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결정력이 부족한 현상을 보였어요. 자, 이번 경주 편하게 얼마만큼 선행을 받아낼지에 대해서 일단은 뭐 가능성 있는 선행마라고 보긴 합니다만 여타의 안쪽에 있는 마필들에게 선두 자리를 내주게 된다면 직전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까 봐 그 부분이 염려됩니다. 하지만
선행수성 낮게 당일 그 컨디션이 절정에 다다랐더라면 충분히 전개 2점을 살릴 복병 가치는 있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싶습니다. 네, 부산 오경주는요. 편성 후기 전개도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죠. 정상중이 돌아온 3번 와일드 제라늄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6경주고요. 경주거리 1,8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2등급 무대에서 편성 기복을 보이는 말들이 상당수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절대 강자가 없어 보이네요. 혼전 레이스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붙어서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금요일 부산 6경주. 자, 1,800m를 제가 방송 추천 경주로 잘 선택을 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했다라는 부분을 먼저 강조드리면서 이번 경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흐름입니다. 흐름이 빨라지느냐 늘어지느냐에 따라서 입상권의 향방이 100%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 점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선택한 흐름은 이번 경주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입니다. 먼저 빠른 흐름을 정리를 해드려 놓고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3번 태양의 신화 먼저 추천드립니다. 사실 축구제 혼전 경주에 가까워요. 혼전인데 축도 없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가야 할지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경주인 것은 분명하고요. 저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3번 태양의 신화를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게 된 이유는요. 우선적으로 부담 중량 면에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 이 말이 1800m에서 확실하게 좋았던 성적은 없어요. 3위 한 번이 최고의 성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직직전 경주 내용 자체가 상당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연투를 할 수 있을 만큼 피로회복 속도가 빠른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직전 경주는 졸전이었다고 치지만 분명히 직전보다는 더 좋아졌고 직전 7월달 경주에서 그 다이나믹 루키하고 찬란한 미소예요. 엄청나게 빨랐던 레이스였습니다. 이번 경주는 그거보다는 빠르진 않거든요. 빠른 흐름이긴 하지만 그 최강자급 말들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 3번 태양의 신화가 추입 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와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로는 7번 모닝코리아. 7번 모닝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현등급에서 2000m 우승 경험이 있는 전력입니다. 선행까지 시도가 가능한 전력인데 이후에 좀 병력 등으로 인해서 졸전이 아쉬웠었을 만큼 특히 직전은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했었던 점이 속상했을 만큼 말의 컨디션은 직전 경주도 소폭 올라섰고 이번 경주는 더욱 호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번 모닝코리아의 선두권 공략도, 선입권 공략도 충분히 주요하리라고 보고요. 8번 레드사이렌이 이 편성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빠른 흐름이 유리한 전력입니다. 이 말은 흐름만 빨라지면 단거리에서도 추입을 하고요. 장거리에서도 추입을 합니다. 다만 그 선행말을 잡아내느냐 못 잡아내느냐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경주 흐름 분석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8번 레드사이렌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컨디션 속에 직전 경주에는 선입권이 모두 무너지면서 방해를 받았고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빨라지고 선두권이 모두 무너질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지금 6번 영광의 챔프라든가 외곽의 12번 캡틴가이 등의 말 상태 그리고 승급전 이런 부분들을 다 면밀히 고려해봤을 때 선행 경합이 필연일 수 있습니다. 즉 빠르고 앞선이 무너진다. 8번 레드사이렌이 제일 유리합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1번 마법의 질주 추천드립니다. 9번 히든스타가 얼마만큼 인기를 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히든스타와 동반훈련할 때 1번 마법의 질주가 더 탁월한 탄력을 보였었던 만큼 그리고 마법의 질주 역시 2등급에서도 가능성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었던 순위권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만큼 좋아진 호전세로 순위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꼭 이기고 가겠습니다. 네, 실로 안개 속 형국으로 예측이 됩니다. 절대 강자가 없는 구도로 보이는데 김지영 의원은 3번 태양의 신화를 중심마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1등급에서 2등급 강급 이후 최근에 계속해서 아쉬운 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빠른 흐름의 전개도 충분히 유리하게 풀어낼 수가 있겠고 편성을 잘 만난 말로 3번 태양의 신화 강조해 주셨고요. 1번 마법의 질주, 여기 7번 모닝코리아 등등 그리고 8번 레드사이렌
빠른 흐름의 역으로 선입권에서 충분히 일격갈 수 있는 말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한두 더 거론드려 보면요. 11번 월드 넘버원입니다. 그동안 2등급 강편성 구도 속에 계속해서 장거리에서 타이밍이 늦어 계속해서 늦추입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만 김지영 위원 설명대로 선행을 나서 6번 영광의 챔프 그렇게 훈련시 좀 무거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12번 캡틴 가이 결국 앞선이 무너질 소지가 높다라고 하면은 막판에 올려붙일 수 있는 추임마 요 11번 월드 넘버원에게도 입상의 기회가 찾아올 듯한데 김지영 위원 요 11번 월드 넘버원의 종반 역습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기 추임마가 워낙 많습니다. 사실 이번 드림질주나 21조에서 2도 출전했죠. 5번 아이언 트레인하고 월드 넘버원은 친구 같아요. 둘이 동반 출전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거나 11번 월드 넘버원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내용상으로는 그리고 이후에 이번 출전을 대비한 훈련 내용상으로는 추천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보합세예요. 직전 정도의 컨디션. 정말 운이 좋아서 어부지리로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어부지리까지 추천을 드리기는 제 능력 밖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6경주는요. 안개 속 형국의 한 줄기 빛을 발할 중심마 3번 태양의 신화를 놓고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도 상당히 오리무중인데 김지영 의원이 이 편성의 전개 이점을 충분히 살려볼 수 있고 컨디션까지 좋아진 말로 엄선해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자, 금요일 후반부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어드릴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6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 후반부 승리의 방점을 찍어드릴 방송 추천 경주 7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연전 연투를 이어가다가 직전에 석패당한 5번 토암스타 중심마로 우선 강조드려 봅니다. 직전 당시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자리 잡는 과정에서 힘소진이 많았던데 막판에 한 발 부족한 아쉬움이 있었죠. 자, 이번 경주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요. 발빠른 선행마들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초반 전개에서 5번 토암스타가 수월하게 선두권 장악에도 나설 수 있겠고 최소한 2선에서 아주 수월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에 직전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레이스를 앞선에서 풀어나갈 5번 이 토암스타 직전 3착의 아쉬움을 만회할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최근에 계속해서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는 마필들이죠. 12번 메이저 펀치 직전 승급전에서 직전 6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우승했던 2번 히든보이 여기에 4번 돈인마이의 역습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자, 12번 메이저 펀치는 직전의 승급전 무대에서 무리한 선행 작전이 결국 페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당시 이제 발주가 별로 매끄럽지 못했음에도 무리하게 선두 장악에 나섰고 그만큼 무너진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 편성에서는 내측에 있는 마필들에게 선두 자리를 내주고 따라가는 전개를 선택하리라 봅니다. 초중반 선두권에서 힘한 배를 잘한 선입전으로 응수할 테고 직전에도 무리하게 선행받아 막판에 닿아서 덜미를 잡혔죠. 어찌됐든 그런 아쉬움 요 12번 메이저 펀치 승급 이후의 두 번째 경주에선 충분히 만회하리라 보고 있고요. 자, 2번 히든보이가 직전에 혀 보존권 승인장구 착용 이후 뚜렷하게 전략 변화를 보인 말이죠. 당시 우승지 키미가 있던 빠른 페이스를 외곽 무리한 전개 운영으로도 이겨낸 전력이고 이번에 승급전에 게이트 안쪽 들어와 좀 더 수월하게 초중반 전개를 풀어낼 수 있기에 승급전에서도 능력 상승세를 기대할 2번 이 히든보이 강조드리고요. 4번 돈인마이가 계속해서 타이밍이 늦어 늦추입으로 착승권 언저리만 맴돌고 있습니다만 자, 직전 경주 특히나 앞선이 빠르고 강한 흐름에 초반 중반 전개가 역시나 처져 직선에서 늦추입 고를 마쳤습니다만 역시 4번 돈인마이도 한 박자 빠르게 스퍼트를 단행한다면은 마지막에 한 발 일격 가할 복병 전력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7경주는요. 자, 적정거리 출전에 자, 이번에는 전개를 앞선에서 매우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는 전개유리마저 5번 토함스타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당일 정확하게 옥석을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명철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저도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토함스타가 57kg 부담 중에 높아졌어도 저도 응원은 해봐야 할 말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5번 토함스타가 지금 앞서는 공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말은 뭐 굳이 선행은 아니어도 되는 유형의 말이잖아요. 오히려 5번 토함스타가 선행으로다가 인코스를 정리를 해주고 본인이 선행을 나선다면 이 말이 제일 유리해질 것 같습니다. 6번 매직 스트리트. 자, 6번 매직 스트리트 강급된 말인데요. 5등급에서는 선행을 나섰었던 전력입니다. 나 대놓고 도주성 선행만, 대놓고 나는 선행 강공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이 다들 엇비슷한 그 스타트 능력 속에서 확실히 선행만, 습성상 선행만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6번 매직 스트리트가 선행을 나선다면 재밌지 않겠습니까? 12번보다 인코스에 있는데. 네, 항상 이제 선두권 나서는 그 발군의 스피드를 보이긴 합니다만 현저하게 종반 뒷심이 부족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자, 뭐 강급 이후 이번에 35의 레이팅, 목까지 참 플레이팅이죠. 과연 요 편성에서 선행 강공 작전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타의 마필들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35의 플레이팅에서 요 편성에서 의지를 보일지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차후에 좀 더 앞선을 수월하게 그리고 앞선이 약한 편성의 원사이드 단독 선행을 편하게 나설 수 있는 거리에서 좀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명철의 방송 추천 경주 7경주는요. 전개도 상당히 유리해졌고요. 편성 잘 만난 말이죠. 직전 3차기 아쉬운 만일 5번 토함스타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옆편성의 흐름에 걸맞는 그리고 컨디션 좋은 말로 엄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구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자, 요 편성도 은근히 인기마들의 윤곽은 드러나지만 그 서열 정리가 상당히 필요해 보이는 구도입니다. 자,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구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거리고요. 선행을 나서는 것이 정말 유리할까가 참 의문시되는 구도이기도 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인기마 2강 구도를 먼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이 2강을 인정하고 나면 나머지 말들은 전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형의 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져봤고 그렇다 보니 데뷔전 치르고 있는 말과 휴양말을 추천을 드리게 되네요. 우선 중심에 저는 3번 킹 오브 보스 추천을 드립니다. 3번 킹 오브 보스는 직전 경주가 데뷔전이었고요. 비록 영웅일기라는 말에게 덜미를 잡힌 부분은 좀 아쉽지만 충분히 자신의 그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렀다라는 판단입니다. 선임력 발휘하기 충분하고요. 직전 경주보다는 뭐 본인이 스스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수도 있을 만큼 조금 해볼 만한 레이스를 만났다라는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직전 경주에 이제 스마일 팩터라는 말이 워낙 도주성으로 확 레이스를 빠르게 끌어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데뷔전 치르고 있는 신마가 가장 불리해집니다. 어떻게 흐름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이 말이 어디까지 뛸지에 대한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끈기를 보여줬었다라는 것은 말 스스로 뛴 걸음 때문이고요. 이번 경주 1200m로 거리가 직전 경기에 도전했었던 거리 다시 재도전이기 때문에 순위 상승 기대치 매우 높다 판단. 1번 삭스고는 직전 경주가 워낙 선행주로였고요. 추입을 하다 보니 못 올라왔고요. 컨디션은 그 전에 데뷔전 입상할 때보다 약간 못했었던 그게 직전 경주 내용이고요. 하지만 뭐 인기 1위였었던 상황이고 이번 경주에서는 컨디션이 확실하게 회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1번 삭스고가 직전처럼 늦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뀐 안장의 힘 기대를 해봅니다. 우선 3번과 1번의 압축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데뷔전 치르고 있는 5번 스페이스 마린의 그 근성 있는 걸음 이 주행심사 내용은 한마디로 이제 근성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8번 컬린 타임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행심사 내용과 훈련 시의 걸음으로는 이 말이 분명히 뛸 텐데 라는 생각이 우선 들지만 병력은 분명히 체킹을 해주셔야 됩니다. 광골류로다가 공백이 길었고 이후에 7월, 8월 계속 개인 대형 병력이 있어요. 당일 체킹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인기마 양강구도로 예측이 됩니다. 3번 킹 오브 보스, 1번 익삭스고 김지영 의원도 3번과 1번의 말을 가장 높게 평가해 주셨는데요. 공이 3번 킹 오브 보스와 1번 삭스고 직전에 좀
아쉬움이 있었고 또 사연이 있었죠. 3호 킹 오브 보스는 3코너에서 타마필의 진로방에 당해서 주춤거렸고 재차 올려붙였습니다만 아무래도 3코너에서 방해당한 부분이 3착의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번 삭스고는 늑발, 추돌, 초반에 외측으로 심하게 기대 후미에서 전개 펼쳤던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아쉬웠습니다만 발주 정상적이면 1번 삭스고 충분해 보입니다. 8번 컬린 타임은 이미 최단거리 작년에 좋은 능력을 보였습니다만 광골류와 개인 대염 병력 공백 이후 출전인데 당일 컨디션 체크 필요해 보이고 자 직전에 어찌 보면 약간의 어부지리성이긴 합니다만 유일하게 요 편성에서 막판 역습이 가능한 4번 영웅일기 추임마죠. 직전에 뭐 3번 킹 오브 보스가 코너에서 방해당해 그 틈을 타서 막판에 올려붙였던 약간의 좀 어부지리성은 있는데 그래도 요 4번 영웅일기 김지영이원 다시 한번 막판에 종반 여타의 마필들을 제쳐내고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추입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직전 경주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57이어서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유 있게 꾸준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여유 있다라고 표현하면 좀 애매하죠. 꾸준하게 올라오는 걸음 때문에 정말 미친 듯이 소리 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57이라는 부담 중량을 연이어서 지고 연투를 때릴 만큼 영웅일기가 능력마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됩니다.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부산 구경주는요. 직전 데뷔전 아쉬운 3착 분명 이번에 만회할 수 있는 말로 보입니다. 3번 킹 오브 보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0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편차가 그리 크지 않은 접전 레이스입니다. 하지만 공백 이후 출전하는 이미 좋은 능력을 보였던 말 한두가 있죠. 2번 리버 스윕입니다. 자, 휴양 공백 전에 단거리 그리고 중거리까지 연투를 이어갔던 말인데 우전지 파행 등의 공백 이후 또한 마방 이적도 오래 있었죠. 자, 10월 5일 날 주행 심사 시 중위 외곽에서 차분하게 힘안배하며 막판에 아주 압도적인 걸음으로 건재를 거시했습니다. 이미 보여준 능력, 과거에 상당히 중거리까지 검증을 받았고요. 이번에 오랜만에 복귀전 나서지만 제 능력 충분히 발휘해 줄 수 있는 전력으로 보입니다.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요. 2번 리버스 스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경주입니다. 도전권들 적정거리 출전의 9번 신비한 여인을 필두로 7번 필스투어 그리고 5번 노멀 클래식 7번과 5번의 말은 앞선에서 레이스가 가능한 전력이죠. 9번 신비한 여인은 지난 8월 16일 경주 1300m를 4등급 무대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말이에요. 그 당시 1300m 우승할 때도 외곽 무리한 전개를 펼치면서도 종반 압도적인 걸음을 보였죠. 직전 페이는 늘어난 1600m 거리에 적응을 못했다라고 봅니다. 직전에 또 외곽을 너무 크게 돌았어요. 거리 손실도 많았고. 하지만 이번에 적정거리 1300m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게이트 외곽 외선 돌고 전개를 풀어나가겠습니다만 1300m로 줄어든 거리에서의 9번 신비한 여인은 충분히 도전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5번 이 노멀 클래식도 과거에 살짝 기대는 악벽도 있었지만 그 부분도 교정이 되었고요. 지난 7월 7일 날 5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1300m로 우승했죠. 직전 경주는 빠른 흐름의 강편 선구도 아쉬운 사착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초반 자리 잡기도 수월해진 가운데 직전보다 순위 상승이 분명 가능해 보입니다. 선위권에서 끈기 있는 전력 보일 5번 노멀 클래식이 되겠고요. 역시 7번 필스투어도 1600m와 1800m 거리 모두 한 발 부족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대폭 거리 내린 1300m에서는 앞선에서 버텨낼 수 있는 전력으로 7번 필스투어까지 강조를 드립니다. 결국 부산 10경주는요. 공백 이후 출전하지만 컨디션도 좋고 맞상대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 만났죠. 2번 리버 스윕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대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해설 잘 들었습니다. 저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추천 마번의 전체적인 4두는 모두 같기 때문에 딱히 이견을 제시할 것은 아니고요. 7번 필스투어만 조금만 더 강조를 드리자면 1600m에서 줄어든 거리, 1600m도 직직전 경주, 8월달 경주, 그리고 8월달에 2번의 경주, 김혜성께서 호흡을 맞췄던 그때 이 말이 선행을 나설 때 이 말이 그렇게까지 빨랐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직전 경주에 정동식 기술 안장이 교체가 된 이후에도 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 말은 다음에 거리가 줄면이라고 마음을 먹었던 말이기 때문에 저는 7번 필스투어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드리면서 이 편성 다 선행마입니다. 다 선행마이고 아마 당일은 이 말도 관심이 많이 받을 말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문 드려볼게요. 3번 온데이 왜 추천 안 해주셨을까요?
이 컨디션이 별로였다라고 판단을 내리셨는지 아니면 이 말도 선입권에서 응수하면 재밌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인코스 들어왔으면 유리하지 않을까요? 네, 물론 빠른 흐름의 단거리 검증 전력이긴 합니다. 승급 이후 중거리, 장거리를 뛰었는데 자, 이번에 뭐 2주 만에 서둘러 출전, 훈련 컨디션도 그렇게 직전 대비 올라와 있지 않아 보이네요. 빠른 흐름에 또한 최근에 좋은 능력을 선보일 수 있는 전력들보다는 다소 전력 약세가 예측되기 때문에 3번 온데이는 차후에 좀 노려보고 싶은 말입니다. 네, 결국 부산 10경주는요. 공백 이후 출전하지만 단거리에서는 충분한 검증을 받은 전력이죠. 컨디션도 좋고 2번 리버스 스윕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마지막 부산 11경주 선정했고요. 경주거리 14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마지막 경주 역시 절대 강자가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병마 심층 분석 코너로 준비를 했고요. 당일 전광판의 흐름은 최근에 보여준 전력상 승급전 나서는 5번 K+1과 그리고 9번 영광의 시크릿, 여기에 10번 US맨 이 3도의 마필이 다소 많은 주목을 받을 듯합니다. 하지만 이 1400m 거리 이변이 발생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겠고 최근에 아쉬운 전력 이번에 편성 잘 만난 복병같이 높은 말들 상당수 있습니다. 자, 김지영 의원 마지막 경주 상당히 어렵네요. 액면성의 인기말을 자력으로 이겨낼 복병같이 높은 말 한두 소개해 주시죠. 네, 정말 어려운 혼전 구도인 건 분명합니다. 9번 영광의 시크릿이 인기마인 것은 분명한데 영광의 시크릿이 선행을 나설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지금 따라가는 전개도 계속해서 시도를 해왔었던 전력이기 때문에 전개 자유마로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변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뭐 5번 K+1이 인기를 모은다라고 한다면 선행을 나설 것이라서 인기를 모을 텐데 이 말이 선행한 거고 1번 윈디파크가 선행을 간다. 이러면 이제 또 이변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말은 그 이변, 앞선을 공략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 말 11번 제트다이아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말 왜 자꾸 1800m 출전을 했었는지 아마 걸음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실전에서의 경합과 늘어난 거리에서의 그 근성 발휘 그것을 이제 실전 연습처럼 계속 뛰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버나디니 자마이기 때문에 장거리가 더 유리한 혈통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제트다이아라는 말 자체가 보기에는 저는 아무래도 단거리가 낫지 않나 싶어서 줄어든 1400m는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기왕이면은 선입권, 선행 선입권까지 충분히 우수가 가능한 편성이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5번, 1번 정도만 앞선을 공략할 수 있고 영광의 시크릿과 US맨은 뭐 천상 선입마니까요. 11번 제트다이아가 기습을 나선다면 상당히 재밌는 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복병입니다. 네, 11번 제트다이아 코너 4개짜리보다는 코너 2개짜리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올해 3월 달에 1600m를 3등급 무대에서 입상을 했던 전력이에요. 이번에 1400m 적정 거리로 보여요. 김재영 위원 설명대로 앞선에서도 레이스를 풀어낼 수 있는 조건이기에 최근에 아쉬움 많네요. 11번 제트다이아 강조를 드립니다. 저 민병철은 2번 브라보 마린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편성이 레이스로는 빠르긴 합니다. 하지만 1400m 지구력이 담보되지 않은 또한 승급전 나서는 검증되지 않은 말들이 앞선을 나가기 때문에 저는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이 2번 브라보 마린을 강조드리는데요. 이미 3등급 무대에서도 이 1400m를 지난 6월과 7월에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맞상대도 좀 강했다라고 보고 있고 직전에는 출발을 질러 막혀 초반 전기가 완전히 꼬인 그 불상사가 있었죠. 하지만 역시 최근 계속해서 막판 걸음은 좋았습니다. 선두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 1400m 거리 2번 브라보 마린 액면의 인기말을 너끈히 자력으로 이겨낼 2번 브라보 마린을 민병철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11경주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는요. 당일 인기말로 부각될 말들도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보다도 김지영 의원이 추천드린 11번 제트다이아 그리고 민병철이 추천드린 2번 이 브라보 마린 2도의 마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온 이 부산 금요경마 해설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한로가 지났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이 금요 경마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하셔가지고 최후의 승자가 되시길 기원드려 봅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토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